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투자 모니터 뉴스 공략조 체크앤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그래도 시장 상황이 아름다운 날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장에 골고루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렸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좋은 건 다 압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누구나 다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사실 거기서 먹을 만한 내용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옥석을 또 가려가기 시작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야지 또 우리 포트폴리오도 잘 또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은 뭐 우리 포트폴리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 돈매경화가 좀 걸렸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조금씩 풀려나가는 과정이 좀 보이는 듯 하고요. 뭐 아무튼 뭐 제가 볼 땐 긍정적 마인드 유지하시면서 계속해서 민감하게 좀 반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비주류인지 또 주류인지 또 그래서 올라오는 것들에서 정리할 때 꼭 수익을 많이 내고 정리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룰, 그때 상황 비율에 따라서 나의 또 현금 활용을 하나 비중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내려놓고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보시면 난 이거는 글쎄 빨리 정리할 거야 라고 마음 먹어두면 뒤도 보지 말고 BEP 정도 되거나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오면 현금을 갖다가 내가 늘리고 싶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얼른 정리하시면서 다른 것들도 공략을 해줘야 돼요. 제가 전술적인 집중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비중 100% 실은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얼른 빨리 우리가 또 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어떻습니까? 때로는 고속도로에서 조금 딱지가 끊긴다 하더라도 과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때로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거 의사결정 내리는 부분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면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땐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현금 비중 아직도 여유가 좀 있는 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현금들은 상당히 어떻게 돼 소중하게 활용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코스닥 승강제 1군 후보. 코스닥 승강제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당장 뭐 거래하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 모멘텀이 들어오거나 수급이 전환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떻습니까? 동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략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코스닥 승강제 1군 후보, 그 프리미엄 1군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의 내용들이 여러분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내용들 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종목으로는 ISC 하고요. 현대모비스와 관련된 리포트도 나와 있어서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좋아요를 잘 안 넣으시는데 또 게을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장이 안 좋고 어려울 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가는 친구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 답답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게을러지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 그러면 안 그래요. 장이 안 좋을 때 여러분들 잘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유하신 분은 그런 느낌이나 또 쉽게 말하면 S7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딱 7개 종목만 보유하고 가시는 분들 지금 현재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별로 등락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세요. S7이라 하더라도 종목별로 이제 등락이 발생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들은 여러분 이제부터는 차익을 갖다 실현해 나가는 곳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적어도 말입니다. 7월 중에는 여러분들 적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월 중에는 수익을 실현을 할 겁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미리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는 삼성전자는 40만 원 초과였을 때 우리가 수익을 테이크하자. 4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 거래하는데 30% 이상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승강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면 틀림이 없습니다. 과연 프리미엄 1구는 어떤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를 살펴보면서 대략 이런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해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모든 내용을 갖다 어떻게 됩니까? 포함되어져 있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어도 적당하게 매수를 하면서 기다려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어떤 그 결정이 있는 것들, 이런 내용도 정책이죠. 이런 것도 있을 때 그 사이에 앞으로 3개월 동안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달에 이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선취매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중간 그런 회의 내용이나 결정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 내용들이 기사로 보도될 때 해당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주가가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 미리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기준치에 부합하는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일단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은요, 5천억 원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동전주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겠죠. 자기 자본이 1,500억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기 자본 1,500억 원 이상 되는 회사들이 그리 코스닥에 많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것만 딱 잘라도 절반은 사라질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인데요. 최근 3개년 평균 영업이익이 300억 원 이상 나오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혹은 오하죠.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매출은 언젠가 또 좋은 시절이 되면 당연히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되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본 주가 상승이 상당히 많았던 심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심택이 해당이 안 된다 이런 표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샘플로 한번 이야기 드려보면 심택은 작년도엔 적자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흑자전환 작년도 하반기 정도에 해가지고 올해 1,000억 원 이상 나오고 이렇게 하면 또 직전 3년 동안 평균 영업이익이 3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고요. 매출액은 당연히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모든 걸 갖다 예를 들면 부합하고 있는 거, 오화 조건에 해서 선별되는 거 일단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군 포함되는 내용이 이미 확정적인 사건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직전 3년 동안 뭐 합니까? 평균 영업이익이 300억 원 이상,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나오든 그런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코스닥을 거래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래도 뭐 이슈나 모멘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일굴에 해당이 되는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럼 뭐 그런 것들을 거래한다는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정책적 모멘텀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자. 대신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도 우리가 버려야 되냐?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모든 걸 갖다 예를 들어서 같이 포함하고 있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체크를 좀 해봤는데 일단 먼저 의료기기하고 뷰티 섹터 한번 생각해보면 대표적으로 논의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클래시스하고요, 휴젤, 파마리서치 이런 회사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마리서치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죠. QOQ 대비해서 거의 상당히 높은 아마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보면 조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어제 오늘도 양호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동안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역별 타고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죠? 좀 과감하게 할 때는 좀 과감하게 평단 조절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AI 소부장 섹터에서, 글쎄요, 저는 일단은 뭐 ISC, 리노고, 여기가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이 두 회사는 빠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매출액도 어떻습니까? 3천억 원 이상에다가, 자기 자본율 높은 데다가, 영업이익률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ISC 같은 경우는 30%대 이상 나오고요. 리노공업은 40% 이상 나오는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죠. 물론 거기에 또 뭐 원익 IPS, HPSP, 이오테크닉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건 당연히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제가 볼 땐 무조건 포함될 수 있는 거 최강자, 예, 제가 볼 때는 ISC하고 리노공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ISC를 또 뒷부분에 다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딱 대장주가 뭡니까? 이게 빠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실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특허가 보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의 것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제가 주로 강조 많이 드리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죠. ST팜. 이런 것도 좀 체크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엔드 조건이 다 성립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2차 전지 분야에서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BM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리고 조금 있다고 생각해 보면 LNF인데 LNF 같은 경우가 작년도가 이거 영업이익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재작년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퀘스천 마크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죠. 일단 시가총액 자체하고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엔터가 있는데요. SM하고 JYP 엔터가 가장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저는 SM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어쨌든 그래도 이재명 정부에서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는 또 박진영 대표이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JYP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멘토 쪽에서는 두 개 정도 들어가는 것들은 뭐 크게 무리수는 아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왜 하이브는 이야기 안 드리냐? 그러면 거기는 ES 점수가 빵점이에요. 그래서 하이브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략 뭐 이 정도로 다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죠. 리더공업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빌빌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저런 또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뭐합니까? 계속 케어링 해주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SM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참으세요. 적어도 10월까지 가는 사이에 SM에 대한 매력도 이런 거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원 부분에서는 SM이 잘 깨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 텐센트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텐센트가 열심히 뭐합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음원 판매를 하고 있는 것들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해보고 싶은 종목은 ST팜 다시 한번 또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조정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이거 실적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진짜 이유 없습니다. 그렇죠? 예, 무조건 뭐 그냥 코스닥 쪽이라고 해서 그냥 깔아뭉개는데 220일 아래쪽 들어오니까 뭐합니까? 매수세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현금 흐름이 조금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ST판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예, 공략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종목 중엔 SK바이오팜 지금 또 보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간 나서 여러분 해당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했고요. 영업이익 잘 나오고 있는 회사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글쎄요. 저는 무조건 담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얘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리미엄 1군, 2군, 3군 이렇게 나누는 내용,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7월, 8월 이제 세부한 발표가 나오고 이런 그뭘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테마가 좀 돌면서 좀 움직이고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엔드 조건이 우리가 코스닥은 지금 상당히 거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한 그런 종목들을 거래하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 마무리하고요. ISG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보세요. 매출은 3천억이 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그죠? 1천억 원 이상 나오고요. YY 대비 76% 성장을 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최근에 보면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영업이익률도 과거보다 상당히 좋아져서 그죠? 어쨌든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ISC 같은 경우 성장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여러분 저기 포인트 하반기에 나타나는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8월부터 시작되는 그죠? 증설 가동 이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ISC 같은 경우는요.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ISC를 갖다 좀 공략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조정 받은 게 어떻게 보면 ISC 같은 게 그렇게 나쁜 조정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2분기 실적이 발표 나올 때 이쯤에서 우리가 ICC 같은 경우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고요. 좀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매크로를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ISC 같은 경우는
수사 공략을 했는데 눌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당한 수준에서는 잘 관리를 하면서 수익화시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방 시장이 상당히 밝죠. 저는 뭐 리노공업하고 ISC 같은 경우는 ISC는 그동안 계속 치달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안 드렸던 것들이고 계속 이런 것들은 이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예, 소멸성이잖아요. 그냥 쓰고 나면 또 새로 써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예, 수준 이게 전방이 좋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게 나오는 내용들이다. 뭐 요즘 뭐 에이집부터 GPU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헬리펜인가요? 그 브로드컴하고 챗GPT하고 만든 새로운 또 칩 있지 않습니까? AI 칩 있지 않습니까? TPU 뭐 이런 거 다 할 때 보면 테스트 소켓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중장기적 가시성으로 4천억 원 이상의 매출,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을 가져갈 거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 매출 3천억 원대에서 4천억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뭐합니까? 대략 봐도 30% 이상 뭐합니까? 업사이드가 있죠.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또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실적 가이던스 변화가 오겠습니까?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해 보면 우리가 간단하죠. 2분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예, 좀 비리비리 합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겠지만 램프업 한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30% 업사이드의 가이던스를 놨습니까? 예, 놨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걸 왜 갑자기 그 영업이익이 뭐 290억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210억대에서 저거 왜 올라가는 거야? 예, 저 부분이 바로 램프 증설을 하는 내용들 그것들이 가동되면서 이제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내용들. 저기서 보면 매출하고요 같이 영업이익 동시에 증가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 그거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업을 하실 때 아 지금이 가장 어떻습니까? 실적상으로 안 좋구나. 구간이구나. 그 매크로도 지금이 제일 안 좋은 구간이구나. 에이, 화딱지는데 땡겨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리밸런싱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딱 넘어가고 나면 우리가 또 운영을 해야죠. 자, 이번에는 ISC하고 리노공업 둘 다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잡스러운 거 하지 마시고 좀 괜찮은 거 합시다, 여러분. 그죠? 이번에는 그렇게 했대요. 그동안은 얘가 하다 치다라고 그다음에 계속 눌리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리 잡으면 우리가 이거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노하고 ISC하고는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업 구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지선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는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가는 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글쎄요, 상장까지는 계속 가자. 뭐, 지배구조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가 심플하게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지금 현대모비스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앞으로 로봇을 생산할 때 이제 부품을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뭐,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을 공급망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폭발적으로 매출 나오는 거지, 2028년부터 32년까지. 이거는 뭐, 생산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걸 하다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현대차 그룹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앞으로 뭐 글쎄요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께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아 주가가 낮은 저는 현대차나 기아 뭐 이런 것들보다 현대모비스가 가장 그 탑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삼성물산이 자연스럽게 지배구조 차원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까지 같이 연동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S7만 있냐? 아니다. H도 있다. 그렇죠? H4,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대오토이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를 갖다가 H라고 안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거기도 H자 좀 붙여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DC로 있는 것이 SL,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정도 한 5개 종목만 보고 거래해도 돼요. 그 밑에 있는 뭐 HL 만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유, 글쎄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고 머리 쓰고 거기를 변화 체크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미래 가치나 비전이고 기본적 실적은 이상이 없어요. 뭐 현대차가 계속 자동차나 기아가 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예. 그 모비스는 기본 매출 깔고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회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매출이 뭐 갑자기 막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고요.
지금 주가가 좀 안 좋은 이유도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 부분이 이번에 별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겠어요?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사고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세일즈를 하다 보면. 자,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 부분 매각을 또 진행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2분기 실적이 좀 빌빌할 때 주가의 하락 사유는 바로 저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3분기부터는 어떻습니까? 아주 놀라운 뭡니까? 우리가 수치를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로봇 관련된 모멘텀으로 움직였지만 실적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점은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놓쳤을까봐 제가 왜 지금 이거 거래 안 하고 있는가라고 한다고 바로 저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할 때 원점 타격 개념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 드렸으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원점 타격 구간이 어딥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최초 여기서도 거래가 수익 냈던 기억나죠? 여기서 거래했고, 여기서 거래해서 수익 냈고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전 이 가이던스를 봤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는 대세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거래했고요. 자, 여기서 잡아줘야 됩니까? 잡아주셔야 됩니다. 요번에는요, 만약에 지금 52만 원짜리에서 위로 쳐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잡아야 돼요. 시장에서 뭐 그런 거 안 따지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자리, 자, 45만 원짜리. 이 자리가 저는 아주 뭐, 제가 볼 때는 저 구간이 적정한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볼지, 안 볼지는 우리가 좀 더 모니터링 해보자. 지금 어쨌든 들어갈 타임은 아니에요. 그 부분만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좀 개선되고 전환이 오는 모습. 당연히 현대모비스 2분기 실적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야, 쇼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생각해보면, 예, 저는 45만 원짜리까지는 급하지 않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